네,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오늘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네, 방금 전에 퀴즈 두 번째 것을 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챕터 9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피지컬 레이어 쪽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정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는 챕터 9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파이널 리그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요일을 찾아보니까 파이널 리그잼 기간이 6월 6일이 아마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로 돼 있어서 수요일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녹화로 보고 있는 군복무 개방 과목 학생들은 모든 홈워크, 모든 퀴즈, 모든 시험을 6월 16일 자정까지는 다 끝내주셔야지. 물론 그 전에 끝내야 돼요. 사실 6월 17일이 성적 제출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제출하면. 우리 재학생들은 6월 8일 날 보고요. 아마 말했지만 재학생과 군 복무 개방 과목으로 듣는 학생들은 따로 성적을 낼 거라서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조교와 채점을 하고 해가지고 먼저 일단 성적을 알려주고요. 여러분들이 뭐 클레임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좀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 거예요. 파이널 리포트에 대해서는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제출하겠습니다라든가 심지어 가 그레이드가 나온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기회주의적인 거고 제가 교육자로서 그걸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한테 연락을 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주제는 반드시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아요. 아니면 제가 궁금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써오는지 보고 싶다 이런 것들. 너무 동떨어진 것들은 저와 조율할 때 미안하다 안 되겠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지금 챕터 9 관련해서 일종의 섹션 9.0에 해당하는 제가 막 붙인 거 가지고 지금 한참 떠들었는데 여전히 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보통신공학개론이라는 과목, 그다음에 디지털 통신이라는 과목에서 뭐 거의 반학기에 가르칠 내용을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 과목에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통신은 그렇지 않지만 이 과목에서는 셀룰라 텔레폰 시스템으로부터 발전한 셀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표준에 대해서 챕터 9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셀룰라 이동통신 또는 뭐 셀룰라가 아니라도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가장 뭐 챌린지가 뭐냐 그러면 채널이에요. 채널 관련된 게 가장 큰 챌린지예요. 예를 들면 동일하게 뭐 이동통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 와이파이도 이동통신이죠. 여러분이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는 이 채널의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안에서 시속 108km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이 뭐 하이퍼루프를 만든 다음에 그 건물이라고 우기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채널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일단 여러 가지 아이디얼하지 않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싶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는 뭐냐면 다 명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어서 언서턴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룰라 이동통신은 이동이라는 것이 말하듯이 트랜스미터, 리시버 또는 미디엄이 움직이기 때문에 채널이 타임 베링 채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프로퍼게이션 채널이라고 말한 부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림이 있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보라 그랬죠. 여기서 어떤 종류의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퍼게이션 채널이라고 만약 이 채널을 프로퍼게이션 채널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뭐고 나오는 녀석은 뭐죠? 예, 라디오 웨이브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특정한 프리퀀시 대역 안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 거예요. 웨이브 인, 웨이브 아웃이라고 보면 돼요. 뭐 그게 물론 어떻게 웨이브가 들어간다 나간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 프로퍼게이션 채널 관련해서는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피노미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초중 고등학교 대학 물리 시절에 배웠던 그 파동이죠. 파동의 여러 현상들과 관련이 돼 있어서 뭐 이해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엔지니어로서 해결하려면 저는 못해요. 말했지만 맥스웰 방정식이 중요하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타임 베링 편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편미분이고 타임 베링 하는 어떤 타임에 대한 미분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이나믹한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걸 풀 수 있어요. 푸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이 특정한 형태의 안테나를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제 저걸 풀어내야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주로 이제 스태틱한 경우라도 finite element method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잘게 쪼개는 거죠. 연속성을 가정하고 잘게 쪼개 놓으면 어때요? 그 스무드하게 이으면은 솔루션이 되니까 그런 finite element method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해석, 분석, 설계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아주 고가고, 예. 그래서 간혹가다 소송을 당하죠 학교들이. 아 너희 저기 라이센스를 저기 몇 카피만 쓰기로 돼 있는데 동시간대에 뭐 그걸 초과했다 어떻게 된 거냐라든가 아니면 불법 복제품을 쓰고 있다 이걸 알아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죠. 학교가 실제로 이 관련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 갈 때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수십억을 부담하는 일에 얽힐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이 파동 중에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써놨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물결파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음파와는 달리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또는 뭐 그 중에 일부인 전파인 라디오 웨이브는 어떻다고요? 트랜스버스 웨이브예요. 트랜스버스는 영어로 트랜스버스가 수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뭐 매질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어떤 물리량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여기 보면 이건 뭐 고등학교 책에서 아마 제가 가져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트랜스버스 파동이죠. 트랜스버스 파동 웨이브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특히 EM 웨이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 방향의 수직인 쪽으로 변하죠. 근데 이게 이 그림을 아직도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높아심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그림이 뜻하는 게 뭐죠?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에요? 공간이에요? 이게 시간이에요? 공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것을 공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시간은 어디 있어요? 시간은. 예. 일종의 이것을 스냅샷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가 막 달려가는데 카메라로 착각하고 동영상 말고 있잖아요. 스틸 사진을 찍었어요. 스틸 이미지. 스틸은 멈췄다는 뜻 같은데 이상하네. 스냅샷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찰칵하고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있고 지금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게 진행 방향인데 요 각각의 지점들에 있어서 요 스냅샷 현재 어떤 타임 t 이퀄 제로라고 편의상 놨을 때 이 스냅샷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점에서 지금 타임 t 이퀄 제로에서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방향 이쪽이고 요 크기가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기서 만약에 이쪽이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크기가 이쪽 방향이고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를 공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선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 선에 있는 지점에서만의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거예요. 일종의 이게 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제가 레이라는 개념을 대충 얘기했어요. 아주 애매한 얘기긴 하지만 예.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요 지점 지금 붕 뜬 요게 x축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걸 y축, z축이라고 하면 지금 x축상이 없는 이 지점에서의 그럼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모르지예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이 자체로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방출 근원이라고 여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들어서
컨센트릭하게 EM 웨이브가 방사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잡아야죠. 이 지점과 오리진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렇잖아요. 오리진과 이 지점을 연결한 다음에 맞아요.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x축 상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y가 0이라고 해보세요. y가. 그러니까 이 x축 상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게 x축 상이고 이게 y라고 하면 이 상에 있으면서 그렇죠. y는 0이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봐요. 이쪽 방향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편파가 유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쪽이 전기장이고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방출 근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방출 근원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평면파처럼 진행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얘를 이쪽 축에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지가 답인데 하여튼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림들이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빛은 우리가 음파처럼 어떤 포인트 소스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테나가 금속 다이폴이나 모노폴 안테나처럼 금속으로 돼 있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가까이서는 여기서 방출구는 여기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이 파장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텐데 스냅샷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 3기가헤르츠라도 이게 1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가까우면 멀리 이미 방사되었을 때 이런 가정이 안 되고요. 요 근처에는 굉장히 패턴이 복잡해요. 안테나 근처에서는. 예,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예,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오버 심플리피케이션인 거예요. 이런 거랑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이런 어떤 콘크리트한 굉장히 그 앱스트랙트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모델을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 한계를 항상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분류법도 뭐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항상 좋고 그걸 좋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에서는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횡파다. 횡파? 아니죠. 조심해야죠. 그렇죠. 이게 횡파 종파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이 횡이죠. 그다음 이쪽이 종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그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종선이고 이쪽이 횡선이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횡선 종선이라고 안 하고 예. 예를 들면 이거는 뭘 나타내는 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위도선. 그렇죠? 이거를 경도선 이렇게 얘기하죠. 경도선. 그리고 경도선을 론지튜드 관련된 거라고 하고 이쪽을 위쪽을 레티튜드라고 하던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웨이브에서는 뭐냐면 론지튜더날 웨이브, 트랜스버살 웨이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론지튜더날이 지금 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가로횡 아니 세로종이죠. 헷갈려. 세로종. 종파라는 게 아마 론지튜드날 웨이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말로는 까먹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일본인 학자들이 처음에 이게 가로횡 세로종을 영어로 바꾸는 걸 생각하다가 경도 위도 바꾸는 걸 생각하다가 파동으로 넣으면서 파동에서는 론지튜드날, 레티튜드날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론지튜드날 웨이브랑 트랜스버설 또는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횡이 막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종파, 횡파라고 말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음파의 경우는 론지튜드날 웨이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소스가 하나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사방으로 시메트리컬하게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게 정확한데 트랜스버스 웨이브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게 말하기가. 네, 그래서 실제로 모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프로퍼게이션 채널에서는 어쨌든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피노미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뭐예요? 요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물리 시간에 아는 정도만 알아도 저같이 이 라디오 채널보다 더 일종의 바깥 더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채널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2001년이죠. 2001년에 PhD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과제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딱 한 번 뭐지 했던 게 한 번 있어요. 과제를 할 때. 근데 그때도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트에는 써놨는데 강의 노트에는 우리는 보통
EM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관련된 거는 그 맥스웰 방정식을 반드시 풀어야만 할 것 같지만 저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기상학이라든가 뭐 레이더 쪽에서 또 파라볼릭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레이 모델은 너무 간 거고요. 우리 같이 좀 단순화하게 한 거고 중간에 파라볼릭 이퀘이션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느 단계의 러프니스를 원하느냐, 어느 정도 디테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기술들이 기법들이 있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저처럼 이 라디오 채널, 즉 안테나에서 나온 시그널, 안테나에서 들어가는 시그널, 나온 시그널을 다루는 사람. 그럼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운 그전에도 배운 함수,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모든 기법, 그러면 그것을 확장한 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어때요? 그전 단계에서 이 프로퍼게이션 채널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안테나가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안테나가 있어서 여러분이 저기서 물결을 흔들어내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리시브 안테나를 꽂았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저 리시브 안테나에서 받은 수신 신호라는 것은 이렇게 꽂으면 여기 물 표면에 있을 거고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요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트랜스버스 웨이브니까 지금 물결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퍼져나가는데 매질이 제가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옆으로 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감지가 안 되겠죠. 오르락 내리락이. 맞습니까? 이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퍼게이션에서 그렇죠? 프로퍼게이션 채널에서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트랜스버스 웨이브이고 나의 안테나가 하필이면 주로 전기장을 뽑아내는 녀석인데 참고로 이렇게 루프형 안테나는 마그네틱 필드를 주로 뽑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대부분 일렉트릭 필드를 뽑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저게 누우면은 이제 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신 시그널 파워가 이런 것들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저처럼 이 안테나가 아니라 이 피지컬 레이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어떤 논리적 산술적 연산을 하면 수학적 논리적 연산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느냐, 채널의 impairment, uncertainty, time variation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특히 최근에는 이 폴라라이제이션 관련돼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널을 to variable function으로 바꾼 다음에 마치 convolution integral과 유사한 꼴로 입출력 식을 그 뭐냐면 요게 x of t라고 하고 요게 y of t라고 하면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테나에 의해서도 잘못 만들면 넌리니어 디스토션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안테나에 의해서 실제로 매우 감도가 높은 신호에 대해서는 여기 노이즈가 또 더해지지만 일단 그거를 무시하고 난다면 요런 관계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two variable 펑션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또 뭐 애매하잖아요. 뭐 two variable 펑션이 한두 개인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여기서 레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막대기를 꽂았어요. 그래서 이 물결이 흔들리는 걸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기서 보냈더니 이쪽에 벽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웨이브가 퍼져나가서 맞고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은 여기서 아래 위로 흔들리는 물결의 높이는 뭐가 결정해요? 이쪽에서 바로 퍼져나간 파동과 여기서 반사돼서 가는 파동이 서로 어때요?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건데 이건 마치 어떻게 봐요? 이런 시그널 입장에서 본다면 사인, 코사인 펑션들이 서로 위상이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파수는 같은데 위상이 다르게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가 합쳐진 어떤 새로운 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요 각각을 패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한 패스가 이렇게 다른 여기서는 페이스 디퍼런스를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패스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면 얘를 좀 단순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패스를 우리가 셀 수 없게 무한계의 패스가 아니라 근사적으로 유한계의 셀 수 있는 패스로 근사적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패스마다
타임 베링 멀티플리커티브 프로세스. 이게 타임 베링 곱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딜레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물론 t의 함수예요.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멀티 나타나기 때문에 앵글 오브 아라이벌, 앵글 오브 디파처, 폴라리티 이거 다 무시하고. 그런데 이걸 further simplification을 하면 아주 short time으로 본다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개인에다가 그렇죠. 여기에 뭐 매그니튜드 페이즈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매그 페이즈 컴플렉스 넘버니까. 그다음에 딜레이 차이점 뭐냐면 여기는 타임 베링이 있고 이건 타임 베리에이션이 없죠. 그다음에 도플러까지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봤어요? 베리에이션을 얘 상수에다가 이렇게 도플러 시프트에 의한 효과가 프리퀀시 시프트에 의한 효과가 곱해지는 것처럼 바꿔놓고 딜레이에서는 우리가 쇼 타임을 본다고 생각하고 안 변한다라고 보는 게 요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요 모델이 매우 많은 것을 쉽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요게 이제 스페큘라, 거울 같은 이란 뜻이에요. 스페큘라는 형용사로 거울 같은 멀티패스 채널 모델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딜레이가 디스크리트 하고요. 연속적이지 않고 무한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셀 수 있게 무한대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스페큘라는. 그다음에 여기서 further simplification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모델도 여러분이 어떤 어썸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그냥 말만 한다면 설명은 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지금 뭐 narrow band array assumption이라든가 far field assumption이라든가 이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게 플레인 웨이브가 전파되는 걸로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스페리칼하게 그러니까 코센트릭한 웨이브 프론트가 생긴 걸로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어떤 걸 모델링 할 때는 어쨌든 근본으로 돌아가면 EM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죠. 풀 수 없죠 일반적으로. 근사적으로밖에 못 푸는 거고 그걸 심플리파이 할 때 여러분이 뭘 떼내서 버리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도플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플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요. 결국은 이제 가장 간단한 모델에서는 타임 베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 타임 베리에이션을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섀도우 페이딩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림은 그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면 건물들이 있으면 마치 태양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동문 있잖아요. 포항우대 동문. 그 근처를 내려가면 갑자기 대구 그 방송국 그 삼성 라이온즈 중계 방송이 잘 안 들려요. 거기만. 그런 거는 섀도우 페이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 좀 지대적으로 낮고 높은 건물이 있어서 전파가 잘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입하면 어때요? 지지지지지 하면서 소리가 좀 안 들리죠. 그러다가 좌회전하고 나서 교수 아파트 쪽으로 가면 잘 들리거든요. 꼭 제가 예를 들면 롯데와 삼성의 경기를 듣고 있는데 꼭 중요한 장면에서 거기서 신호등에 걸려서 계속 안 들리다가 통과하고 나면 중요한 일이 다 끝나 있어요. 그렇죠? 퇴근하면서. 근데 이 섀도우 페이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막 생겼는데 여러분이 지나기 때문에 타임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5G 이럴 때 전송할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 말하는 도플러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요것과 관련된 거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스탠딩 웨이브로 어널러지를 했잖아요. 뭐냐면 웨이브가 이쪽으로 전파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멀티패스가 있을 텐데 정말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스탠딩 웨이브라는 게 생기죠. 그 스탠딩 웨이브에 대해서 그것도 참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던데 스탠딩 웨이브를 할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리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골 마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축은 그러면 뭐예요? 스탠딩 웨이브를 말할 때 이 축은 시간이에요? 아니면 뭐 공간이에요? 이것도 참 애매한데 그냥 스냅샷이라고 또 생각해 보세요. 스냅샷.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쪽이 예를 들면 X축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쪽이 Y축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순간 사진을 탁 찍어요. 그럼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죠. 어떻게 보여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 이퀄 0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 또 찰칵 찍으면 어떻게 돼요? 좀 이따가 찍으면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큼이 줄어든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찰칵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어때요? 오버랩을 시키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냅샷들을 오버랩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맞아요. 특정 지점에서는 어때요?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매질이 흔들리는 걸 기록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지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0이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지점에 이제 있어요. A는 이거고요. 여기가 B 지점이에요. 그럼 먼저 어떻게 돼요? B 지점에서는 맥시멈으로 스윙을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선을 하나 그려야죠.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하나의 크기로 가장 큰 크기로. 그러면 좋아요. 요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C라는 지점. C라는 지점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C라는 지점은 B라는 지점과 맞아요? B라는 지점에서 0일 때 같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C라는 지점에서는 맥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맥스가 줄어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디오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 스냅샷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책이나 뭐 수첩 끝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따라라락 이렇게 넘기면 동영상이 막 움직이듯이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게 이제 비디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안테나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다만 이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 빠르기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 아래 위로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게 T면 어때요? 자, 요 지점에서 있을 때 점점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엔벨로프가 생기고요. 여러분이 천천히 가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지점, 요 시각에는 여러분 어디쯤 있는 거예요? 예, 지금 B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도착했어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A 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캐리어 프리퀀시는 뭐 3GHz 뭐 이렇게 되잖아요. 3GHz가 도대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예요? 10의 9승번 진동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시속 108km로 달리더라도 어때요? 이렇게 천천히 통과하는 것 같이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있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이 맥시멈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스탠딩 웨이브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이런 타임 베링 매그니튜드의 강도의 변화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예 그냥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소스로부터 멀어지면 패스가 길어지면 어때요? 프리퀀시가 낮아지고 근데 앞에 벽이 있어서 막고 와요. 그럼 이 패스는 짧아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신호가 있게 돼요, 이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이식, 예를 들면 코사인 A 더하기 B는 어떻게 돼요? 예, 2배의 코사인 한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 코코는 코코인가요? 뭐 이렇게 되죠? 예, 더하기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기하학적으로만 너무 생각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2파이 F0 그다음에 뭐 플러스 델타 T. F0가 센터 프리퀀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가 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보세요. F0에 마이너스 엡실론 T.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되고요. 해보시면 뭐냐면 차이에 해당하는 것은 천천히 변하고 합은 어때요? 얘 평균 내면 얘는 그냥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빨리 변하게 하는 센터 프리퀀시 그 녀석과 비슷하고요. 이 녀석이 뭐예요? 서서히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어디가 멈춰 있느냐로 보고 예를 들면 기지국 이 본 걸로 생각하면 스탠딩 웨이브 어널로지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모바일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막 페이딩을 겪는 거고 모바일 스테이션 입장에서는 서로 주파수가 조금씩 다른 여러 패스가 들어와서 맥놀이 현상, 비팅 현상이 생겨서 그렇게 그런 타임 베리에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모델링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싫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너무 복잡해지죠.
그때마다 이제 모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는데 결국은 지금 뭘 한 거예요. 21번 강의 복습을 막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익스트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익스트림을 어떻게 하냐면 도플러가 만약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보던 거죠. 그냥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채널이 되면서 주파수 축에서 보면 매그니튜드가 바뀌죠. 그걸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 채널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딜레이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타임 베링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타임 셀렉티브 채널이라고 해요. 투 익스트림이, 원 익스트림은 타임 셀렉티브, 같은 말로 프리퀀시 디스퍼시브. 타임에서 변하면 타임에서 딜레이들이 서로 있으면 프리퀀시에서 매그니튜드가 다르게 나타나고, 어나더 익스트림은 프리퀀시에서는 셀렉티브하고 타임 베리에이션, 타임에서는 디스퍼시브하고. 최근에는 요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전에 말했듯이 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데다가 딜레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블리 셀렉티브, 즉 타임 셀렉티브 앤 프리퀀시 셀렉티브, 더블리 디스퍼시브, 프리퀀시 디스퍼시브 앤 타임 디스퍼시브, 이렇게.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오늘 퀴즈에서도 봤겠지만 여러 non-linearity라든가 CF, carrier frequency offset, phase noise, quantization noise, leakage 뭐 등등해서 여러 채널 임페어먼트가 있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있고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욕심을 부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셀룰라 모바일 스탠다드의 여러 제너레이션들, 오늘도 나왔었죠. 5G가 뭐냐? 와이파이 그 SSID에서 5GHz 대역이라는 뜻이에요. 5G 폰을 여기 접속하세요가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서 제가 그냥 내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 3GPP가 언제 생겼고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LTE, 어드밴스드, NR까지,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3GPP가 퍼블리시하는 또는 공개하는 문서들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